언리얼 엔진만으로 이런 시네마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이 궁금하시죠? 레퍼런스는 어떤 걸 사용했는지, 어셋은 어떤 걸 썼는지, 레벨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사실적인 카메라는 어떻게 세팅했는지, 마지막으로 렌더링과 편집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전에 업로드했던 짧은 시네마틱 얘기입니다. 아직도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언리얼 엔진으로 시네마틱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익히고 스스로 시네마틱을 제작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길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들 작품의 감독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작업했던 언리얼 프로젝트 파일을 그대로 오픈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총 8단계로 가겠습니다. 몇 단계? 8단계. 레퍼런스 수집, 스토리 계획, 레벨 제작, 어셋 리스트 작성, 애니메이션, 시퀀서, FX 적용, 렌더와 편집의 순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시네마틱 한 편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 작업에서 수집한 레퍼런스를 공개합니다. 어떤 레퍼런스에서 출발을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무드 레퍼런스로 색감이나 조명, 분위기 등을 모았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 레퍼런스로 카메라 앵글, 렌즈, 프레이밍 등이고요. 세 번째는 연출 레퍼런스로 캐릭터 동선이랑 장면 흐름 등을 참고할 수 있게 모아뒀습니다. 레퍼런스를 모아놓기만 하면 그냥 무드보드예요. 이걸 이야기 순서로 연결해야 시네마틱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밀라노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캡처한 이미지들을 무작위로 올려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무료 버전이고요.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무료 버전도 좋습니다.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에 추가를 해둘 테니 궁금하신 분은 한 번씩 방문해주세요. 기존의 시네마틱 파이프라인이라면 스토리가 먼저 있고 그 후에 레퍼런스를 이렇게 모을 수 있겠지만 1인으로 제작하는데 스토리와 시놉시스가 그냥 막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나 영화, 트레일러들을 보다가 이 장면은 진짜 멋있다, 이 연출과 샷은 꼭 제작해보고 싶다 하는 샷들을 그렇게 캡처해서 나열하고 인트로부터 차근차근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이 페이지는 초안으로 작성했던 스토리 라인인데 후반부에서 제작의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 제작 기간이 늘어날 것 같아 후반에서는 많은 부분을 덜어냈습니다. 군인들이 진입한 뒤에 크리처가 나오고 엔딩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스토리로 말이죠. 하지만 엔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 딱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Understood. We're heading out. Marine 1, I need to close the gates. Confirm position. 주라기 공원에서의 한 장면인데 굳이 사건을 보여주지 않고 다이나믹한 샷을 라이팅만으로 연출해서 우리는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됐는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출 레퍼런스로 엔딩을 확정했습니다. 30-40초짜리 시네마틱에서 스토리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놉시스를 하나 확정했습니다. 미래 사막 도시에 알 수 없는 생체 신호가 감지되어 군인들이 이를 순찰하기 위해 출동을 했는데 이는 크리처들의 함정이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마음에 드는 장면을 무작위로 나열하고 정리하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시놉시스가 나왔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로케이션이 있잖아요. 촬영을 하게 될 세트장인 거죠. 우리가 촬영을 할 세트장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배경을 처음부터 만들면 며칠, 몇 주가 걸립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사막 도시 레벨은 있잖아요.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상단의 카드에서 확인해주세요. 시놉시스를 보면 2개의 레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막 도시 야외와 크리처가 있는 실내. 사막 도시는 이전 영상에서 제작한 사막 도시, 그 레벨에서 환경만 울트라 다이나믹 스카이로 교체했습니다. 구름과 태양의 위치 등을 사용자가 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거의 필수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트라 다이나믹 스카이의 상세 설정법은 메뉴가 너무나 많아서 이후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건물 모듈 블루프린트입니다. 주변 배경엔 쓸만한 것들을 몇 개 더 이주해서 배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외관과 내부에 나무 뿌리와 넝쿨은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건물 외부와 내부 모서리들이 너무 반듯반듯하지 않게 덮어줬습니다. 추가로 피자국 데카를 사용해서 캐릭터들이 가야 할 곳, 즉 시청자가 봐야 할 지점을 이렇게 배치해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야외 촬영 세트와 실내 촬영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촬영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배우가 있어야죠. 시네마틱에 등장할 캐릭터와 오브젝트들을 미리 리스트업 하지 않으면 작업 중간에 이거 없네? 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번에 쓴 어셋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밀라노트에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이전 영상에서 직접 셋업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헬리콥터 컨트롤 리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과 설명란에 추가를 해둘 테니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군인과 크리처는 펩에서 구매했습니다. 크리처는 무료 콘텐츠로 제공될 때 받았는데 격주로 제공되는 펩 어셋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구매한 군인 캐릭터 어셋에는 스켈레탈 메쉬와 컨트롤 리그가 함께 설정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고퀄리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츠가 모듈화되어 있어 스켈레탈 메쉬는 한 개지만 랜덤으로 수십 가지의 캐릭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스켈레탈 메쉬 하나에만 적용하면 모든 캐릭터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셋에는 따로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1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믹사모 무료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거거든요. 믹사모 홈페이지에서 캐릭터 메뉴에서 캐릭터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즈에서 팩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와트 애니메이션 팩이 있는데 팩을 전부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24fps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운로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건데 이머징을 검색하시면 벽에 기댔다가 진입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분명히 이 시네마틱에서 리얼리티함을 더 올려줄 겁니다. 제가 구매한 섀도우 유닛 캐릭터는 믹사모의 스켈레톤 구조와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어서 믹사모 뷰포트에서 보이는 대로 애니메이션이 잘 나오지만 스켈레탈 구조가 다른 어셋이라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 어셋 구매 전에 데모 비디오나 문서 등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처는 어셋 내에 기본적으로 아이들 모션과 달리는 모션, 어택 등이 있어서 크리처는 그대로 조정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레벨도 만들고 캐릭터와 애니메이션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실제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시퀀서랑 FX 최종 렌더까지 가야 진짜 끝이 납니다. 시퀀서는 언리얼 엔진의 편집 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리얼 엔진 안에 있는 타임라인 편집기예요. 여기서 카메라 움직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조명 변화들 모두 세팅합니다. 자, 여러분 연출에서 카메라 무브먼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카메라 연출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배경도 막 만든 것 같아도 카메라 배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작을 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진로 방향은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향할 거고요. 크리처는 그 반대로 향할 겁니다. 크리처가 나오기 전까지는 군인의 위압감 등을 주기 위해서 로우 앵글로 주로 사용할 거고요. 크리처가 나온 이후에는 하이 앵글을 주로 사용하면서 진로 방향과 중압감 등을 바꿀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초반에 좌에서 우로 공격하는 연출이 녹아있다면 크리처가 나온 뒤로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카메라 무브먼트와 카메라에 대한 내용도 할 얘기가 많아서 따로 콘텐츠를 제작할 건데 여기에선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 그러면 모아뒀던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시퀀서를 제작해볼게요. 카메라 쉐이크도 언리얼 내에서 블루프린트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핸드헬드처럼 보이도록 작은 흔들림을 넣어주거나 떨림, 충격 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시네모션이라는 핸드헬드 카메라 모션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핸드헬드를 자주 사용해서 구매를 했었고 제가 작업하는 모든 시네마틱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반에서 합성을 진행한다면 카메라 쉐이크가 적용된 카메라들은 꼭 베이킹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렌더 패스들을 분리해서 같은 씬을 여러 번 렌더할 수도 있는데 베이킹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카메라 트랜스폼이 달라져서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퀀서 제작을 1부터 10까지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작한 시퀀서를 하나씩 열어서 어떻게 세팅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만 할게요. 이건 첫 번째 인트로 샷인데요. 이 장면은 콜 오브 듀티의 트레일러를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헬리콥터에 어태치해서 따라가게 만들었고, 헬리콥터의 내부엔 군인들 스켈레탈 메쉬에 믹사모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카메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디테일 면에서는 좀 더 좋은 설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샷도 인트로 샷인데, 이번에 스토리가 전개될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익스트림 롱샷으로 날아가는 헬기들을 팔로우하면서 틸트업 하도록 잡았습니다. 그 다음 샷인데요. 헬리콥터에서 레펠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샷입니다. 여기에선 로우 앵글로 군인들의 중압감 등을 표현하고 모래먼지 FX를 카메라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프의 구현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로프 자체를 캐릭터와 인터랙션이 되도록 그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구현이 힘들 것 같아서 스태틱 메쉬에 케이블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폼을 주면 실제 케이블처럼 움직이는데요. 디테일 창에 텐션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도 헬리콥터에 어태치를 해서 시퀀서가 재생될 때 살짝씩 흔들리도록 설정했습니다. 다음 샷도 콜 오브 듀티에서 참고해서 만든 샷으로 로우 앵글로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군인들이 진입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시퀀서는 타임 딜레이션으로 살짝 슬로우를 걸었고요. 흩날리는 나뭇잎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가져와서 세팅하고, 군인들의 헤드라이트는 기본 스팟라이트에 라이트 펑션 머티리얼과 IES 텍스처를 추가해서 더 사실적인 라이트 느낌이 나도록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팹에서 구매한 먼지 이펙트도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먼지 이펙트는 최종 결과물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더 리얼함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샷은 실내로 진입하는 군인들의 뒤에서 카메라를 배치해서 이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설정했고요. 이 샷도 콜 오브 듀티 트레일러를 참고했고, 추가로는 건물의 외벽과 내벽에 넝쿨들을 배치해 분위기를 달리 잡았습니다. 입구의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피자국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장치도 추가를 했습니다. 군인들 모두에게 스팟라이트를 어태치하지 않고 카메라 앵글 밖에서 라이트로 움직이도록 배치해서 효율을 올렸습니다. 다음 샷은 디아블로의 시네마틱을 참고했습니다. 이런 식의 연출은 많이 있지만 분위기들도 함께 참고하기 위해서 램퍼런스로 모아뒀던 샷입니다. 아주 멀리서 캐릭터들을 보여주면서 반대 방향에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연출인데, 일단 진로 방향도 부딪히고
카메라 바로 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크리처들의 크기도 무척이나 크게 나와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시킬 수가 있겠죠? 막상 카메라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샷입니다. 믹사모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애니메이션인데 이 모션이 시네마틱의 리얼함을 더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카메라로 찍은 듯이 보이도록 세팅했습니다. 다음 샷은 같은 시퀀서를 복사해서 카메라만 캐릭터의 헤드에 어태치해서 바디캠처럼 보이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크리처가 본격적으로 보일 건데 다 보이지는 않고 저게 뭐야? 라고 느낄 정도로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카메라 앵글이 로우에서 하이 앵글로 급변하고 크리처와 군인들의 진로 방향이 교차하면서 서로 변화하는 시점의 샷입니다. 크리처의 애니메이션은 어셋 자체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여긴 상황을 반대로 보이기 위한 중간 장치입니다. 카메라가 붐업되면서 로우 앵글에서 살짝 하이 앵글로 변하며 군인의 방향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씬의 하이라이트, 크리처가 본격적으로 보이는 샷인데 여기에서는 크리처와 군인들의 방향이 확 뒤집어져 있고 크리처는 로우 앵글로 비추고 있죠. 상황의 반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FX들도 배치해서 스폰업으로 넣었는데 지금은 스파크가 몇 개 없어서 스폰업을 세팅으로만 먼저 작업하고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FX 자체에도 라이팅 효과가 있어서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세팅해주면 됩니다. 엔딩에서는 크리처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라이트들이 줄어들고 카메라는 탑뷰로 쭉 올라가면서 끝나도록 했습니다. 라이팅만으로 사건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든 주라기 공원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적용해 보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쫄깃한 쌀밥과 다양한 나물들, 계란 후라이, 그리고 양념장을 넣고 슥슥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맛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참기름이 빠졌죠? 갑자기 왜 먹는 얘기냐고요? 저는 FX는 비빔밥에서 참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기름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참기름 몇 방울이 들어가면 어때요? 맛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조금 오버하면 이건 참기름이 다 했다까지 나옵니다. 저는 시네마틱 제작에서 FX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주 재료는 아니지만 주 재료를 뛰어넘는 임팩트를 주는 존재. 자, 그럼 어떤 FX를 적용했는지 시퀀서를 살펴볼까요? 씬 초반에 헬리콥터의 배기구 FX와 모래먼지는 이전에 제 영상에 제작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티는 안 나지만 작게 떠다니는 먼지들은 어셋을 구매를 한 거고요. 총이 발사될 때 나오는 빛과 맞을 때 튀는 스파크는 탭의 무료 어셋들을 사용해서 배치했습니다. 나이아가라 FX를 씬에 배치하면 실시간으로 재생이 되는데 이를 캐싱해서 운영을 합니다. 캐싱을 하게 되면
매번 랜덤으로 재생되는 나이아가라에 일관성을 갖게 되고 씬 퍼포먼스에도 부담을 적게 줄 수 있습니다. FX가 확정이 되었다면 꼭 캐싱을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FX까지 시퀀서에 배치를 하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퀀서까지가 다 됐으면 이젠 영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걸 렌더라고 하는데 렌더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플러그인을 활성화해주세요. 이번 렌더는 MOV로 렌더를 할 거고요. 이 시네마틱은 채널에서 사용하려고 제작을 했던 건데 따로 색 보정을 크게 하지는 않을 거라서 EXR 렌더가 아닌 MOV 렌더로 진행을 했습니다. 플러그인 탭에 가서 무비 렌더 큐와 애플 프로레스 플러그인을 활성화하고 재시작해주세요. 프로레스는 10비트와 12비트 렌더도 지원을 해서 EXR 16비트 렌더가 부담이 된다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 작업이나 데모 수준이라면 디퍼드 렌더링과 프로레스 4줄줄 10비트 조합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제가 개인 작업으로 패스트레이싱으로 렌더를 한 건 이 시네마틱 차량이 유일한데 그때 전기세가 나오는 거 보고 나서는 집에서는 패스트레이싱 렌더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편집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컷 편집, 색 공간 조정, 사운드까지 해서 최종으로 렌더를 끝냅니다. 저는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로 유료 버전인데 무료 버전에서도 이 과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후반에서 사운드 관련해서 노멀라이징이 잘못돼서 소리가 크게 나와야 할 부분은 작게 나오고 작아야 할 부분은 크게 나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운드 노멀라이징 관련해서는 저도 사운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도만 간단히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 한 거 정리해 봅시다. 레퍼런스 수집으로 방향을 잡고 스토리를 레퍼런스에 맞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제작한 레벨과 펩의 레벨 어셋을 가져와 촬영할 세트를 완성했고 펩 캐릭터와 믹사모 무료 애니메이션으로 액팅을 붙였습니다. 시퀀서에서 카메라와 움직임을 편집하고 프로레스 10비트로 렌더해서 다빈치 리졸브로 마무리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서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한 게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소스들을 가져와 믹스해서 스토리로 연결해서 완성한 겁니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1인 시네마틱 제작 방식입니다. 제가 이번 콘텐츠와 이전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다음에 제작한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울트라 다이나믹 스카이 세팅법, 카메라 무브먼트, 사운드 관련 노멀라이징 방법, 그리고 렌더 세팅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 외에도 차량 리깅과 컨트롤 리그 세팅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제작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 내에서 작업과 설정 등을 공유하고 있는 거니 혹시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다르거나 제가 틀렸다고 생각이 드시면 전적으로 여러분 의견이 맞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 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양질의 콘텐츠와 더 주기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